안녕하세요. 방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5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선진 이제 104% 수익 인증해 주시는 형분이 계셔서 자, 식료품 섹터 이제 체크 포인트. 오늘은 좀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보면 멜로우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2월 4일날 이제 인증해주신 종목을 보면 동양 피스톤 이거는 자 수소 테마로 좀 이제 엮여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카 이슈가 지금은 이제 뭐 애플이랑 협업 뭐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고 주말에 그런 이슈들이 좀 붙으면서 오늘 자동차 섹터가 이제 많이 무너지면서 이런 종목들은 무너지고 있는데요. 화신 같은 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는 좀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진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님은 이제 평균 단가 한 10,000원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셨고 24,45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식료품, 물가 인상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0% 넘어간 종목들 절반 매도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이 선진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한 4,800억 정도 되고요. 현재가가 한 22,200원 정도. 그 정도 이 영상을 만들 때 이제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그 정도 구간에 있었어요. 이 기업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돼지고기 뭐 그런 거 축산물 가공업을 이제 위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축산물. 근데 축산물이 이제 먹이가 되는 게 이제 축산물의 소재가 뭐 이제 사료가 되겠죠. 사료를 생산을 하는 게 이제 곡물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고 하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마진폭이 크게 개선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의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들이 거의 폭락을 했다가 이 원자재 가격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쌀 때 이제 좀 사놨던 사람들은 사놨던 기업들은 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익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 기업을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보면 자 매출 증가폭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도 보면 3분기까지 일단 뭐 8천억, 9천억 거의 뭐 9천억에서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서 올해 뭐 이제 뭐 4분기에 요 비슷한 정도의 매출만 나온다 그러면 한 1조 2천억 정도. 자, 매출 성장 흐름은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죠.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제 이 업사이드 폭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이제 뭐 50%에서 한 100% 이상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 업사이드가 계속 잡히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이제 뭐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뭐 대두를 뭐 수입을 뭐 중단을 하니 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대두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대두가 이제 중국으로 많이 이제 수출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덤핑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구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턴어라운드들이 보여지고 하면 상승여력이 이제 뭐 100% 이상 보여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도에도 이어지고 뭐 이제 일본에서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2019년도 구간에 어때요? 이익이 턴어라운드하고 저평가 부분은 계속 잡혀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죠.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곡 포지션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제 찬스가 되는 거죠. 자, 올해를 보면
자, 이제 순이익만 해도 거의 지금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경험들도 없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주가가 결국은 가치에 맞춰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선진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이제 뭐 곡물가 가격이라든가 뭐 식자재 이런 쪽들의 가격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철광석이라든가 또 구리 가격이라든가 또 최근에 보면 채권금리도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자,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도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무슨 뭐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물가가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유지가 될 거냐 아닐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이제 돈을 푸는 걸 멈추지 않으면 물가가 폭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강 섹터 이익이 크지 마진이 좋아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슨 뭐 화학 섹터 좋아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움직이게 됐을 때 식료품 섹터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좀 드려보면, 자, 식료품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이제 물가가 움직일 때 생산원가가 높아지잖아요. 생산원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00원에 파는 뭐 이런 이제 뭐 제품이 있으면 뭐 과자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산원가가 높아지니까 이걸 뭐 700원으로 인상을 해요. 뭐 550원으로 인상을 해. 뭐 10%, 2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해요. 뭐 한 3%, 5%씩 인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한다.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자, 생산원가가 나중에 낮아진다고 이 가격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마진폭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료품 섹터에서는 리레이팅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포지션 흐름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기존에 이제 리스크가 있게 되면, 경제 리스크가 있게 되면, 자, 소비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반영을 합니다. 경제에는. 소비가 축소됐다가 소비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경제 정상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다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이클들이 지금 이런 쪽에는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지 중간에 둔화될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정책 스탠스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용인할 거냐? 그럼 용인할 거면 화폐 가치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로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노이즈가 되고, 부채가 없고 자산 규모가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득이 되겠죠. 식료품 섹터는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부채도 많이 없고, 이제 뭐 성장 흐름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큰 그런 가치주 섹터를 이제 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테마 흐름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그러면 물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가치주 섹터들 중에서
자, 자산주들이 어때요? 리레이팅 포지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때요? 부채가 많거나 이제 뭐 채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다운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 성장 섹터에서 가치주 섹터로 천천히 이동해 나가는 포지션을 지금부터는 취해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밸류 매력도 성장 섹터는 어때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가치주 섹터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계속 잡히면서 올라가면서 상승 여력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 섹터는 다운사이드가 나오면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에서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가치주 섹터는 상승 여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정이 조금씩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이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높은 기업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해가는 포인트들을 보고요.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채도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부채 비중이 높거나 이제 채권 비중이 높거나.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운사이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다운사이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 매력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 밸류 매력이 가치주 섹터가 지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최근에 보면 채권 금리가 슬슬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2년, 3년 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소외가 되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 이거를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는 움직일 거야. 라는 부분들을 선반영을 하면서 리레이팅 포지션들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 섹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융 섹터에 대한 악재 요인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료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출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익은 잠깐 둔화되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업사이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산주들 중에서 뭐 땅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하나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가치주 섹터의 밸류 매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자,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 요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치주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보통 보면 어떤 부품 기업들이라든가 요런 기업들, 대표적인 sek터가 이제 자동차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섹터는 이제 밸류 매력이 저는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요런 쪽들은 상대적 밸류 비교를 굉장히 좀 많이 해봐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식료품 섹터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형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원자재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밸류 매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체크 포인트를 이 정도로 놓고 계속 이제 여기에 합당한 기업이 뭔가를 지금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세상의 이제 경제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우리나라 정책 스탠스를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국가들의 정책 스탠스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향후 흐름들을 전망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자,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를 다 팔고 가치주 섹터만 갖고 간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을 두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리딩을 하는 동안에 성장 섹터 비중을 50% 이상, 뭐 40%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비중들을 많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IT 섹터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또 따로 운영을 했죠. 가치주 섹터는 자 20%에서 30% 이렇게 비중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냥 5대5 정도 천천히 이제 요 정도 맞춰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게 되면 가치주 섹터 비중을 6에서 7까지 늘려서 성장 섹터 비중을 3 이하로 줄여가는 포지션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밸류 포지션들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의 수혜 섹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금융 섹터가 될 거고요. 왜냐면 물가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포지셔닝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순간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섹터는 이제 선반영해 갖고 가다가 그런 게 스탠스가 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버블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미 움직이기 전에 미리 버블 포지션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재 섹터들, 소비재 중에 우리가 좀 이제 엮여있는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고, 최근에 보면 섬유의복 이런 쪽에서도 지금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예요. 자,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이제 전략적인 리밸런싱 포지션을 가져갈 구간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